낮은 GMAT 점수 비주류 인더스트리였지만 시카고 부스를 뚫어내신 분이 있는데요. 다른 지원자분들에 비해 불안한 요소가 많으셨지만 본인의 강점을 어떻게 어필하셨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시카고 부스 클래스 옵 2028에 합격한 합격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 M7을 가고 시카고 부스를 가는 거야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좀 간단하게 본인 스펙을 말씀해 주신다면? 중경외시 라인의 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과를 전공했고요. GPA는 당시 4.5점 만점에 3.57 정도. 그 이후에는 외국계 은행에서 사회공헌, 마케팅, 홍보 이렇게 백오피스의 역할을 맡는 직무를 5년 정도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그쪽 구료가 많이 지원하는 쪽 루트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흔히 말하는 이제 비주류 인더스트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MBA를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게 됐어요? 사실 저는 MBA가 저의 인생에 있어서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운이 좋게도 제 상사분이 나는 너가 MBA를 갔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들은 당시 제 반응도 제가요? 자기가 임원 생활을 해보니까 MBA를 너가 가는 게 나중에 훨씬 더 커리어를 단단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 추천해 주실 때 딱 라인도 정해주셨어요. 23위까지만 딱 가고 그 밑에는 가는 의미가 없다. 실제로 지원할 때도 딱 그 라인까지만 지원하고 고마우신 분이네요. 네. 근데 또 다행히도 그거보다 훨씬 높게 가셨으니까 그쵸. 뿌듯해 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가겠다라고 공표를 했을 때 좀 주변 반응은 어땠었어요? 일단 제 주변에 MBA에 간 사람도 없고 관심 있는 사람도 전혀 없어요. 그래도 MBA를 가겠다고 결심을 했던 거는 그런 전무님의 권유도 있었고 저는 외국계 은행에 다니니까 다른 마켓에 비슷한 연차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나랑 다른 범위와 속도로 커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마켓에서 일만 할 수 있으면 노는 물을 한번 바꿔보고 싶었어요. 그럼 그렇게 구글링이나 네이버로 뒤졌을 때 좀 어떤 심정이 드셨었어요? 장학원에 주말에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거기 보면 약간 게시판에 그 득점한 점수와 이제 그분들의 인더스트리아 뭐 그런 랭킹이랑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거기에 저 같은 경우를 찾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주류 인더스트리도 아니고 GMAT 점수도 사실 끝까지 좀 잘 안 나왔잖아요. 거기다가 편입도 하셨고 그러니까 불안한 요소가 되게 많았는데 준비할 때 좀 어떤 마음이셨어요? 편입이랑 GPA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신경 안 썼어요. 어차피 못 바꾸는 거니까 그거는 뭐 GMAT은 쉽지 않았죠. 끝까지 정복을 못했기 때문에 저의 그 MBA 준비 과정은 에드컴이 나를 왜 뽑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에드컴이어도 그냥 도메스틱에 훨씬 더 좋은 스펙에 뭐 IB나 이런 훌륭한 분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다 제치고 저기 한국의 이름 모를 대학교에 영어도 분명히 도메스틱보다 못하는데 쟤를 왜 뽑아야 하지?에 대한 그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되게 비교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왜 MBA 메이트를 선택하셨는지. 블로그 후기나 아니면 뭐 타고 그나마 아는 분한테 여쭤봤을 때 자기가 컨설팅을 받았던 컨설턴트를 추천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그런 분들이 받으셨던 대형 컨설팅 업체들은 다 안 하고 싶었고 고를 때 약간 저만의 5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다섯 가지나 있었어? 첫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이 봐주시는지 앞부분 이분이 보는데 뭐 또 다른 맞아요. 에세이는 저분이 네. 보시고 이런 업체들도 있는데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에세이에 그게 충분히 담길 거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소수 정예로 진행되는지 세 번째는 컨설턴트 본인이 MBA를 나왔는지 그리고 MBA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나 그런 느낌들은 사실 다녀본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MBA를 갔는지도 저의 조건 중에 하나였어요. 본인이 그러셨으니까. 네. 제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미국의 입맛에 맞춰서 바꿔줄 수 있는지 그 두 나라의 시각을 다 아시는 분이 필요했고 나머지 하나 가장 중요했다. 나와의 합이 잘 맞는지. 결이 맞는지. 네. 와, 다 통과했다.
이미 저희는 원데이부터 쭉 만나서 맞아요. 멘토링도 하고 음. 있었어가지고 지맨 얘기를 해볼 건데 네. 사실 우리 합격자님은 지맨 얘기 되게 하기 싫을 거예요.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맞아요. 하지만 해야 돼요. 그래서 GMAT의 좀 추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GMAT을 한 1년 반 정도 공부를 했어요. 총 기간을 따지면. 그래서 총 9번이나 시험을 쳤어요. 처음 점수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낮았어요. 그때 당시 점수가 525점? 이거는 MBA를 지원을 해도 되는 건가?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번에 친 게 575? 그러고 10월에 635를 만들었어요. 흔히 말하는 포커스 전 점수로 하면은 700점이 안 되는 한 690점 90점 정도 네. 되는 점수죠. 맞아요. 근데 보통 이제 지원하려면 700점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점수가 안 되니까 이번 라운드는 날리자 하고 날리고 그 다음에 다시 치기 시작했을 때 또 575 570으로 계속 언저리 왔다리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살짝 올랐는데 결국 635를 못 넘어서 그 전에 친 635를 결국 지원을 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 네. 심지어 인터뷰 다 치고 나서도 계속 끝까지 계속 쳤어요. 발표 나기 뭐 일주일 전까지도 계속 치고. 네, 사실 다른 분들 같으면 그 정도 점수가 나왔으면 아예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라운드를 넘기거나 그런데 우리 합격자님은 그걸로 저 그래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하셨거든요. 강행하셨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 전 연도에 그 점수로 저도 똑같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 1년을 날렸는데 그래서 올해는 꼭 지원을 하고 싶은데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점수가 그나마 700이랑 근접은 하니까 뭐 다른 걸 좀 보완하면 그래도 뭐 봐주지라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준비하면서 저도 모르게 더 가고 싶었다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약간 MBA를 가자고 했으면 그땐 지원이라도 해야지 뭐 시험에서 안 돼서 그만둬? 그건 내 사전에 없다. 그래서 뭐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일단 해보긴 해보자 했던 것 같고 전무님한테도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또 한편으로는 지쳤었어요. 이거를 1년 더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너무 이해해요. 그거는 사실. 지금도 GMAT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저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좀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 저는 635를 그나마 만들었던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일 간절했던 것 같아요. 퇴근하고 밥 안 먹고 그냥 바로 스터디 카페 가서 밤까지 있다 오고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면 그 연도는 포기했어야 됐어서. 그런 간절함이 그나마 635라도 만들어졌던 것 같아서 나만의 데드라인을 확실하게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좀 다른 분들 하다 보면 제가 뭐 GR이나 EA나 이런 것도 많이 권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때로 우리 합격자님이 돌아가면 GMAT을 계속 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다른 걸로 한번 전환을 했을 것 같으세요? 저라는 사람은 다시 돌아가도 그냥 GMAT 했을 것 같아요. 뭐 에세이도 쓰고 면접 준비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시험을 바꾸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컸어요. 오히려 제일 처음에 MBA 지원할 때로 돌아간다면 둘 다 한번 모의고사를 쳐보고 시작했을 것 같다. 저 원데이 때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야 MBA 이꼴 GMAT이었는데 사실 요새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시험에 대한 선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작하기 전이라면 각각 모의고사도 있잖아요. 보면 딱 확연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시험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시험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어떤 시험이 더 맞는지가 와닿으실 테니 좀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팁은 너무 좋은 팁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 이제 영어 점수로 넘어갈게요. 네. 국내 대학교를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영어 점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어떤 시험을 보셨고 최종 지원 점수 몇 점이었죠? 저는 IELTS로 받고 총 점수는 오버럴 기준으로 7.5. 한국인 분들이 스피킹과 라이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두 점수는 기억이 나시나요? 아마 6.5, 6.5였을 거예요. 어떻게 좀 공부하셨어요? 리스닝, 리딩은 GMAT에서 한 게 있으니까 그걸로 치면 되고 스피킹, 라이팅은 그냥 유튜브에서 좀 사람들 어떤 형식으로 나오고 약간 어떤 걸 위주로 보지? 하고 그런 거 찾아서 보고 라이팅은 뭐 템플릿 같은 게 있나 한번 하고 좀 찾아보고 그 정도만 보고 갔어요. 왜냐면 저의 백그라운드 자체가 비주류고 잘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합격한 이유는 거의 그냥 커피챗을 많이 해서 한국 시스템이랑 좀 비교했을 때 뭐 하나가 엄청 떨어진다고 해서 넌 아웃 이런 시스템은 아니니까 맞아요. 뭐 나 이런 거 가져왔는데 원하면 나 가져가던가